KT 위즈 주건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KBO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프로야구에서 선수들의 연봉은 리그를 움직이는 근간이자 원동력입니다. 이제 프로스포츠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프로는 돈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은 연봉 조정 신청의 과정 그리고 전망 해보겠습니다. 또 각 구단의 연봉 산정 시스템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선수와 구단의 협상 행태 돌아봅니다. 가장 특이한 계약을 한 안치홍 선수의 계약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연봉 뒤에 숨겨져 있는 옵션, 흔히 인센티브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건 선수가 지난해 홀드왕입니다. 77경기에서 6승 2패 31홀드 평균 자책점 2.70. 지난해 연봉 1억 5천만 원이죠. KT 구단 7천만 원 올려서 2억 2천 주겠다. 본인은 3천 더 써 2억 5천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접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전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도 연봉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연봉 협상 안 되는 선수는 캠프 합류 잘 못합니다. 또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 이글스 하주수 선수 반나절 늦게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죠. 선수단 가고 난 다음에 안 갔는데 뒤늦게 딱 구단하고 다시 협상 완료. 뒤늦게 이제 비행기 타고 오키나와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삼성 구자욱 선수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진통 겪었죠. 막판에 결국 구자욱 선수가 2천만 원 삭감은 받아들이고 원래 동결 주장했잖아요. 대신에 구단이 인센티브로 2천만 원을 책정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 이거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2011년에 이대호 선수가 이제 한 이후로 10년 만입니다. 2012년에는 이대영 선수가 하긴 했는데 막판에 이제 철회했고 신청을 하고 철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맞붙으면 무조건 구단이 이겼거든요. 유지현 현 LG 트윈스 감독이 20번 중에 유일하게 선수 승리자였습니다. 구단 안, 선수 안 두 가지를 딱 올리면 KBO 조정위원회가 둘 중 한쪽을 딱 손을 들어줍니다. 중간 없다. 연봉 조정위원회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그냥 총재가 KBO 총재가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게 되게 명목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2011년 이후로 실질적으로 조정위가 꾸려지는 게 10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KBO 규약에 보면 총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조정 종결한다. 이렇게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일까지 주건 선수 KT 구단이 연봉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25일 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종결하게 됩니다. 25일 안에. 조정위원은 당연히 상근직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조정위원은 그냥 법조인들 들어가고 또 회계 전문가가 또 들어가고 또 야구의 식견을 가진 전문가 이 정도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지침도 없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구단인, 신선수이사라고 해봐야 그게 없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인사에 대한 기준조차 없습니다. 총재는 이사회를 관장하고 또 이사회는 이제 구단 사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20번 중에 구단이 19번이고 선수가 딱 한 번 이겼겠죠. 메이저리그는 좀 중립적인 연봉조정위원회를 꾸립니다. 또 연봉조정도 좀 잦죠. 선수의 승리 퍼센티지가 대략 한 44% 정도. 역시 여기도 메이저리그도 구단이 더 많긴 많지만 우리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에이전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죠. 메이저리그는 노사 협약에 명시된 연봉 조정위의 판단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리더십 등 소속 구단에 대한 기여, 커리어의 일관성, 또 소속 구단 성적과 관중 규모 등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또 리그 내 비교 가능한 타 선수들의 연봉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또 판단 근거로 삼아서 안 되는 금지 기준도 있습니다. 선수와 구단의 재정 상황, 그리고 선수 실적에 대한 주관적인 언론 자료, 또 조정 신청 이전 선수와 구단이 상호 제안을 했던 액수들, 그리고 대리원 비용, 타 종목 급여 등등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올해는 조금 기조가 달라요. 선수협도 나섰죠. 13일 날 보도자료로 선수와 구단 측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구성을 촉구를 했죠. 그리고 주건 선수 파이팅. 선발이나 마무리에 비해서 불펜 투수들이 홀대받는다는 인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재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지속적으로 또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제 주건 선수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들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 연봉 조정위원회 판단을 좀 봐야 되겠죠. 야구계에서는 하지만 이제 주건 선수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연봉 조정 신청을 하게 됐으니까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돼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하고 KBO로 가져갔으니까 감정이 앙금 쌓이고 사이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뭐 좀 보니까 지금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바뀌었다. 지금 뭔가 지난 10년 사이에 2011년에 그 당시에 이대호 선수 또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상당히 연봉 협상 때문에 좀 안 좋아졌죠. 틀어지고 그 이듬해 이대호 선수는 또 일본으로 떠났는데 선수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예, KT 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한다. 주건 선수는 구단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 배려해 준 부분도 있다.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상 중에야 앙금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연봉 조정 제도라는 것은 이런 분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제도가 있으니까 사용을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가 팀 승리를 위해 뭉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 이승용 단장도 식사하면서 다 풀 것이다. 우리가 이기든 또 주건 선수가 이기든 구단이 이기든 선수가 이기든 정말 그 뒤에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인 부분들. 이건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한쪽 욕 들을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KT 구단은 스스로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다. 그래서 주건 선수에게만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KT 이승용 단장이 선수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다시 연봉 산정 시스템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다. 보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다음부터인 거죠. 왜냐하면 이 보완하는 작업만 몇 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선수들도 이 시스템으로 연봉 협상을 했으니까 주건 선수한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다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KT 구단은 이제 여러 가중치 여러 변수를 종합한 시스템이다.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있고 창단 이후로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선수들과 형평성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하고 구단하고 지금 격차 이 3천만 원, 이 3천만 돈 문제가 절대 다가 아니라는 거죠. 3천만 원이 KT 구단이 3천만 원이 없는 구단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건 선수는 이 드러나지 않은 가중치 또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등판하고 진짜 터프한 상황에서 홀더 지키고 이런 부분들 여러 고려 사항도 좀 감안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조정위원들을 선정하는 이 부분부터 좀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를 합니다. 중립적인 인사 당연한 것이고 구단과 선수 쪽을 두루 배려한 인사가 조정위원이 되어야 되겠죠. 좀 바라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총재 정지택 총재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뭔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왔죠. 연봉 산정 시스템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각 구단이 저마다 연봉 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산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이 벌써 10수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마다 각 구단마다 조금씩 보완도 합니다. 그때 해마다 약간 가중치가 주어지는 뭔가 좀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기록이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구단들은 이제 대부분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좀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쓰던 것을 보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KT 역시 500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가 있다. 판단 기준이 다양하다. 단순하게 그냥 절대평가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A 구단의 운영팀장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각 구단마다 다르겠지만 매번 시스템만으로는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황은 매번 다르고 불펜에서 5차례나 몸을 풀었지만 등판하지 못한 선수도 있고 이럴 때는 또 고려할 부분도 있다. 어려운 문제들아 해마다 수정을 가하고 가중치를 손보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예. AI가 이렇게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딱 넣어서 시스템을 돌리는데 하지만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뭔가 이 가중치를 두면 이 선수는 유리해지고 또 이 선수는 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중치를 바꾸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구단도 이제 그런 고민은 좀 있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구단이 제시액을 끝까지 좀 관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선수 계약이 좀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인 계약, 연봉 계약, FA 계약 이외에 지금 사인 앤 트레이드, 이건 FA 제도의 약간 뭐 다른 부분을 파고들어서 틈을 파고든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대로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을 앞두고 롯데하고 2+2 계약을 한 안치홍 선수의 이 FA 계약은 다소 독특한 형태였어요. 이전에 이런 계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KBO가 따로 유권해서까지 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2+2에 56억 원인데 2년 뒤,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선수도 옵션이 있고 구단도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잘하면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나갈 거고, 선수가 못하면 구단이 에이 안 돼 하고 안 잡을 수 있으니까 아주 중간 정도의 그런 활약을 하면 뭐 롯데에 잔류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적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좀 2년 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을 마치고 롯데가 풀게 되면 그냥 보류 선수에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한 방출, 완전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안치홍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모든 구단하고 올 시즌 후에는 만약에 롯데가 풀면 협상이 가능하죠. 대신에 단년 계약을 해야 돼요. 단년 계약. 그래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단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단년 계약을 하고 발표만 단년 계약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신인 선수, FA 선수, 그리고 자유계약 선수인데, 자유계약 선수라고 해도 원소속 구단, 원래 있던 구단하고 재입단, 재계약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럼 계약금은 없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이제 안치홍 선수가 2년을 채우게 되면 그때는 이제 FA 재자격 4년 연한을 채우면 다시 FA가 됩니다. 개인 두 번째 FA가 되겠죠.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할까요? 연봉 협상은 보통 단장 대신에 요즘은 운영팀장들이 다 합니다. 거의. 따로 이 단장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건 사람하고 협상이라기보다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정량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걸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구단의 설명, 산출, 근거를 듣는 자리인데, 요즘은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대리인, 에이전트가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선수들이 무작정 그냥 뭐 어떻게 밀리고 당하고 그러는 형국은 좀 아닌데, 그래도 구단이 제시하는 금액에 그냥 도장을 찍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사인하는 경우가 많죠. 이대호 선수처럼 이제 FA 협상은 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FA 협상은 다른데, 근데 이대호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대호 선수는 이제 12월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좀 만났습니다. 1월에도 만남을 이어는 가고 있지만 지금 협상이 조금 난항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는 더 이상 이대호 선수 4번 타자감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대호 선수는 여전히 내가 4번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니까 선수가 생각하는 또 뭐 계약 규모, 구단이 생각하는 계약 규모가 다르죠. 그러면 만났는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로 알 수 있고, 구단도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선수도 알 수 있습니다. 뭐 될 것 같았으면 이미 사인을 했겠죠. 구단이 선수에게 정말 더 좋은 대우를 하려고 하면 먼저 조건을 물어봐요. 이야기를 먼저 풀어나가죠. 꼭 필요하고 잡아야 되고, 이 선수한테 좀 대우를 잘해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수가 그냥 양보를 먼저 하겠다면 미리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것은 서로가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다르고 격차가 적지 않다고 봐야 되고, 만나지도 않으면 이 격차를 줄이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만나면 조금씩이라도 뭔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연봉 뒤에 뭔가 또 숨겨진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옵션. 흔히 말하는 게 인센티브인데, 선수의 연봉 발표 외에도 FA는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이제 사실 나누면 연봉이 대폭 올라가는데, 그리고 계약금이나 연봉 외에 발표하지 않는 옵션, 인센티브가 따로 있어요.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을 더 투명화해야 되거든요. 이걸 숨기면 굉장히 이제 엄중합니다. 제재금 10억 원에 선수 드래프트 있죠. 신인 드래프트. 이 픽 하나를 읽게 되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 KBO에 제출을 하기는 해요. 제출을 하기는 하는데, 보면 KBO에 제출할 때 인센티브 항목하고 최대치 정도만 적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이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따로 제출을 하는데, 웬만한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FA 선수들은 거의 다 있어요. 옵션이. 그리고 초고액 연봉자들은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단의 이제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키움의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연봉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인센티브가 이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뛰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계약하면서도 좀 옵션이 좀 인센티브가 따로 있었는데, 올 시즌을 마치면 FA가 되죠. 35세입니다.
보상 등급은 C등급이 되고 이적을 하게 되면 선수 보상은 없고 연봉 1.5배를 주게 됩니다. 22억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이제 성적 자체도 올해는 감액 요인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한 연봉 협상 전략이 아니었겠느냐. 에이전시하고도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적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FA가 되고 FA 협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이적선이 있고 이적할 가능성이 있으면 키움과 원소속 구단인 키움과의 협상에서도 좀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